이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날 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건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의 배가 불러온다더라.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때는 영조영간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 호랍이 한 명과 과부 한 명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호랍이는 박씨였습니다. 42. 아내를 여인 지 꼭 10년이 된 사내였습니다. 10년 전 봄 아내가 산골 끝에 아이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가버린 뒤 박씨는 혼자서 5마지기 논을 붙이며 살았습니다.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왔고 이웃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뚝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사는 법을 오래 익힌 사람이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내가 밤마다 등불을 켜놓고 얼마나 긴 시간을 혼자 앉아 있었는지를. 과부는 이 씨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객주일을 하다 길에서 쓰러졌고 의원이 당도했을 때는 이미 숨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빚만 있었지요. 이 씨는 그 빚을 3년에 걸쳐 다 갚았습니다. 배를 짜고 품을 팔고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아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를 독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칭찬 같기도 했고 욕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둘 다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늦가을부터였습니다. 마을 북쪽에 자리 잡은 박 씨의 집에 밤이 깊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열흘, 그러다 한 달. 처음 눈치챈 건 박씨네 이웃에 사는 칠순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새벽에 뒷간을 다녀오다 박씨 집 창호지에 비치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파는 그날 아침 우물가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집에 밤마다 불이 켜지더구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고을의 우물가는 세상 어느 저작거리보다 빠른 법이니까요. 소문은 빠릅니다. 하지만 소문이 자라는 건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박씨 집에 밤마다 불이 켜진다더라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이 씨가 드나든다더라가 되었고 열흘이 지나자 밤마다 만난다더라가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덜화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기 시작했지요. 과부가 호랍이 집에 드나드는 게 말이 되냐? 저 여자 원래 독하다 했잖아. 독하면 다 그래. 박씨도 문제지. 사내가 절개가 있어야지.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도 직접 박씨나 이 씨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군거림은 언제나 등 뒤에서만 자라납니다. 앞에서는 모른 척, 뒤에서는 세상 다 안다는 얼굴로. 장터가 서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이 씨가 채소 광주리를 이고 장터 골목을 지나면 지나던 안악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게 더 힘든 그런 종류의 소리들이었지요. 이 씨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채소를 고르는 손님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이 씨 자신만 알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요. 이 씨가 처음 박 씨의 집 문을 두드린 게 어떤 밤이었는지를. 10월 초순,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장에서 돌아오다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개울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가장 가까운 집이 박 씨네였습니다. 이 씨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몇 초였는지 아니면 몇 분이었는지, 빗소리가 워낙 크던 밤이라 재기가 어렵습니다. 이 씨는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화롯불을 더 살렸습니다. 젖은 옷이 마를 수 있도록. 그리고 냉수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불을 지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짧게 말하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기까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고 박 씨는 자기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쯤 됐을까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름을 몰랐던 두 사람이. 이 씨가 일어나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신세졌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묘합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다시 닫기가 힘든 법이거든요. 이 씨는 그날 이후 며칠을 이상하게 보냈습니다. 배를 짜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화롯불을 보다가 문득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화롯불을 살리던 손이 냉수 사발을 내밀던 그 과묵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허용된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를. 3년 동안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웃음을 삼키고 그래야만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름 뒤에 또 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그냥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배를 짜면서 아무 일도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박 씨 집 마당 한쪽에 난 호박 넝쿨이 생각났다며 호박이 남았으면 하나 얻을 수 있겠느냐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박 씨는 또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번에는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화롯불을 살리고 이 씨가 가져온 묵은 김치를 꺼내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다는 게 이 씨가 나중에 말한 내용입니다. 박서방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이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대답이 짧아서 더 무거웠습니다. 이 씨는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홀로 빚을 갚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건 가난도 노동도 아니었다고, 밤에 혼자 눕는 일이었다고. 박 씨가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 씨는 늦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꼼꼼하게 논을 관리하는지, 장부를 직접 쓰고 법전을 가까이 두는 사람인지를. 이 씨는 그런 박 씨가 신기했습니다. 마을의 박 씨는 그냥 말 없는 호랍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사는지도. 두 사람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이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지요. 밤마다 켜진 등불이 사실은 두 사람이 각자의 외로움에 불을 붙여 함께 녹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해시태그 사장. 금기를 넘다.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10월이었으니 어느새 반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밤마다 켜지던 박씨 집 등불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의 풍경처럼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 수군거림도 반복되면 지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이 씨가 박씨 집에 왔고 두 사람은 올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농사 이야기, 이 씨가 짜는 배의 새 무늬 이야기, 장터에 새로 생긴 주막 이야기,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 씨, 나와 사시겠습니까? 청혼이었습니다. 짧고 직선적인 그 사내다운 방식의 청혼이었지요.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재혼한다는 게 이 고을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조선 예법이 과부의 재혼을 공식으로 금하지는 않지만 풍속이라는 건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재혼한 여자의 자식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법도 있었고 마을에서는 그런 여자를 두고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씨는 그 손가락질을 이미 3년 동안 받아왔고 더 심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이 씨가 말했습니다. 박서방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내일이요. 이 씨가 결정할 일은 이 씨 자신의 삶이지요. 이 씨는 오랫동안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느낀 건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금기를 넘었습니다. 결혼 예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마을 어른 2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씨가 박 씨의 집으로 짐을 들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난처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지만 박 씨의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무게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가 재가를 했다네. 증인까지 세웠다더군. 염치도 없지. 박 씨도 제정신인가. 멀쩡한 사내가. 장터골목이 들끓었습니다. 안악들이 이 씨를 보면 눈길을 돌렸고 박 씨와 술자리를 하던 사내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 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입맛이 없었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원을 불러 맥을 짚었을 때 의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박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제가 한 과부가 임신했다는 것이. 수군거림이 이번에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자식은 무슨 자식, 창피스럽지. 관가에 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여성들만 탓했습니다. 이 씨가 박 씨를 유혹했다느니
이 씨가 먼저 드나들었다느니 박 씨 이야기는 쏙 빠진 채로 이 씨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이 씨는 장터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더 많은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안악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많이 불렀네. 부끄럽지도 않소? 이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니까요. 그 대답에 안악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셋이 모여 관가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이 씨의 재가가 풍속을 어지럽혔고 임신으로 마을 체면을 실추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죄명은 음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방에 앉아 법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 씨 내외를 출두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날은 흐렸습니다. 이 씨는 배가 부른 몸으로 박 씨 곁에 섰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손을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관아 마당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을 원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고발장을 올린 유지셋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낮게 깔렸습니다. 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이 씨, 내 둘이 정식 혼례 없이 동거하며 아이를 뱄다 하니 이 자리에서 해명하라. 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 아래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박 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인은 이 씨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어른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웠고 이 씨가 소인의 집으로 들어온 것은 반년 전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식 혼례가 아닙니까? 유지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죄가냐? 예법에 어긋난다. 박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예법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소인이 여쭙겠습니다. 법전 어디에 과부의 재혼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풍속이 그렇다는 말이지. 박 씨가 받았습니다. 풍속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소인은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 씨도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법에 없는 죄를 풍속으로 벌한다면 그게 어찌 관가의 신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다른 유지가 나섰습니다. 이 씨는 전 남편 3년 상도 채 안 마치고 다른 사내를 들였다. 이것이 어찌 떳떳하냐? 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남편이 돌아가신 게 3년 전입니다. 3년상은 2년 전에 끝났고 이 씨는 그 뒤 1년을 더 혼자 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몇 년 상을 치르셔야 재혼이 허락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평생이라 하실 겁니까? 마당의 웅성거림이 달라졌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수긍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유지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목을 더 빼고 귀를 세웠습니다. 박 씨의 말을 들으니 이 사안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요 풍속에 어긋난다 하는 것인데 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풍속이라 함은 사람들이 지켜온 관행이나 그것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요. 이 씨가 3년상을 마쳤고 박 씨와 증인을 세운 혼례를 올렸으며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노라. 유지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은? 원이 유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에 죄가 없는 자를 고발한 것은
도리어 고발자의 경솔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 사안은 이것으로 종결한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법을 어긴 바 없으니 무죄로 한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유지들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어라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으로 물고 늘어지려 했는데 법으로 도리어 막힌 꼴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창피함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지요. 박 씨는 이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 박 씨는 이 씨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늘 하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목소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신기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박 씨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집에서 나는 아이 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이 나자 마을 분위기가 슬며시 달라졌습니다. 이 씨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하나둘 박 씨 집 앞을 지나면서 아이가 잘 크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눈빛으로,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첫째가 걸음마를 뗄 무렵 이 씨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도 수군거렸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또가 아니라 복도 만내였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셋째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자 박 씨 집은 마을에서 가장 시끄러운 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끄럽고 가장 활기 넘치는 집이었지요. 이 씨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배짜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논을 더 붙여 살림을 늘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눈빛이.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유지들이 관가에 고발장을 들고 갔던 그 가을에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씨를 혼자 두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3년이 도리어 자기들의 좁음을 보여주는 세월이었다는 것을. 새 아이가 뛰어다니는 박 씨 집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상혈지사라 손가락질하던 그 밤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사랑이었다는 것을.